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주식 투자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시죠? 2020년, 2021년 주식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나 한때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이 장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죠. 장이 좋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제야 주식시장을 알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왜 하필 이렇게 험난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얼마를 하죠? 30년 이상을 해야 하는, 우리는 지금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도에 우리가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 자유,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시장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모아님, 그래도 경험이 쌓이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쌓일수록 당연히 견뎌내는 그런 힘이 생길 순 있지만 그에 또 따라서 종잣돈도 그만큼 불어나요. 불어나기 때문에 내가 5년 전에 투자금이 1000만원 이었다면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어요. 이랬을 때 내가 견뎌야 될 그 돈의 양은 500만원이죠. 5년 전에 1000만원으로 50%, 500만원만 떨어져도 너무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현재 투자금은 1억원까지 불어났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토막이 나면은 마이너스 5천만원이죠. 이 5천만원의 힘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만약에 내가 5억원까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0% 하면 500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마이너스 2억 5천만원의 힘을 견뎌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내가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액수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올바른 투자 방법을 익히고 공부,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장이 회복될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장이 회복되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장은 회복되니까요. 이걸 아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지금 버티고 잘 견디는 시기가 지금 15년 정도 되는데요. 15년을 돌이켜보니까 장은 결국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될까요? 자, 코스피 지수, 우리가 차트를, 지금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은 과거와 너무 좀 흡사하게 흘러가는 패턴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과거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쭉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예요. 지금 여기 그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선입니다. 자, 이렇게 좀 선이 좀 이렇게 횡보할 때 말고 좀 굴곡이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굴곡이 있을 때 20선이 이탈했을 때는 어김없이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뭐 굴곡이 별로 없긴 없지만 20선을 깬 음봉이 나올 때는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쪽도 볼게요. 96년에도 20선을 깬 음봉이 나왔을 때는 추가 하락이 굉장히 좀 롤러코스터만큼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선을 깰 때는 어김없이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죠?
20선을 깨지 않으니까 지금 주가가 쭉쭉쭉 상승을 하다가 2008년이죠. 2008년. 이때도 2008년에도 지금 20선을 이탈을 하니까 급락장이 한번 연출이 쭉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선을 깬 2011년에도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쵸? 이때 8월인데 언제까지 하락이 나왔냐? 10월, 11월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도 6월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선을 어떨까요?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탈을 하지 않았으니까 주식이 쭉쭉쭉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안타깝지만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아님, 지금이라도 저 손절하고 싶은데 손절하고 갈아타면 어떨까요? 2020년 2월 25일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죠.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제가 거북이 카페 글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때도 일단 전부 손절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때 날짜가 2020년 2월 25일이죠. 이때 제가 밤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자,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진정한 거북이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티는 경험이 중요하다. 단순히 그냥 공포감에 사로잡혀 손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북이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한번 봐볼게요.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손절한 분들이 과연 이때 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때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공포 구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많이 했냐? 코스피 지수 이제 1000도 이탈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많이 더욱더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구간이지, 내가 이 공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공포 손절한 분들이 이때 공포를,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이 되고요. 주식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매수에 동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10%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포 손절을 하게 되는 걸까요?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토끼 투자자여서 공포 손절하는 것도 아니고 거북이 투자자여서 공포 손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토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수 전에 이미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손절했습니다. 이미 손절하고 장 지켜보고 있어요. 토끼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손절을 했다. 그리고 거북이 투자를 하는 분들은 모아가는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가들도 공포 손절을 하지 않아요. 이 공포 손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도저도 아닌 투자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분간 좀 방학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20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현재 시장에는 이미 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악재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악재가 소진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을 그럼 저는 어디로 보고 있냐? 2월 말 또는 대선 이후로 보고 있어요. 이번 정부 때 가장 실패한 정책이 뭐죠?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정책이죠. 뭐 정부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 부동산 정책은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스피 지수 5,000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지금 공약에 지금 넣고 있죠. 이로 인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정부 정책들이 결국 어떠냐? 부동산 정책, 부동산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것들을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좀 시선을 유도하고 돈을 이쪽으로 좀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지금 자산시장의 한 70%는 부동산에 몰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많이 시선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선진화되고 있고 선진국으로 지금 진입을 한 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발전이 돼서 코스피 지수 5,000, 코스피 지수 10,000 이렇게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1월, 02월 장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좀 먹으시고요. 계좌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당분간 저는 좀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를 그냥 닫고 다른 일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회복이 되긴 할까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너무 답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LG전자만 보신다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는 현재 세계 9위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리스크, 저출산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겠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회가 연출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일상생활 그리고 설 연휴 기분 망치지 마시고요. 즐거운 설 연휴, 설 명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든 시기지만 좀 멘탈 잘 부여잡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계좌 잠시만 좀 닫아 놓으시고 코스피 지수 2800선 돌파됐을 때 다시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